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IFC몰 애플 스토어에 방문했던 후기와 함께 애플 주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LG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나서 더현대 서울 매장을 방문하려고 했었는데요. 더현대 서울 개장 시간이 10시 30분인데 이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IFC몰에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IFC몰 개장은 10시부터 시작으로 더현대 서울보다 30분 정도 빨랐습니다. 10시도 되기 전에 어떤 매장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뭐지? 하고 가보니까 애플 스토어였습니다. 항상 애플이라는 기업과 이 애플 주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안 가볼 수가 없었죠. 이 밖에서 바라보는 애플 스토어 내부에 스타벅스 마크가 이렇게 있길래 이건 뭐지? 뭐 스타벅스랑 애플이랑 뭐 콜라보레이션 하나? 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맞은편을 보니까요. 이렇게 맞은편에 스타벅스가 딱 하고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애플과 스타벅스, 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두 매장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었어요. 애플 스토어에는 예약 고객과 비예약 고객을 위한 대기줄이 따로 있었는데요. 저는 예약을 따로 하지 않았기에 비예약 고객을 위한 줄에서 기다리다가 5번째로 입장을 했습니다. 이날은 평일이고 좀 이른 시간이어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좀 주말 프라임 타임 때에 방문을 하려면은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장을 할 때 내부에서 애플 직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가 환영을 해 주었는데요. 직원이 왜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든 고객들을 각 직원들이 맨투맨으로 전담을 해 줬습니다. 고객들은 응대 가능한 직원 수만큼 입장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고객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둘러보고 나간 손님이 있어서 직원이 비게 되면은 다시 그 직원과 함께 이 매장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직 그 에어팟 맥스를 실물로는 본 적이 없어서 가장 먼저 에어팟 맥스를 보러 갔는데요. 정말 외관도 간지나고 감촉도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 아이폰하고 연결하고 들어보는데 음질은 뭐 두말할 것 없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착용하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그냥 인싸될 듯한 느낌? 그런데 가격이 71만 9천원, 거기다가 애플 케어까지 추가하면은 79만 9천원입니다. 거의 뭐 아이패드 에어 값이네요. 그래서 순자산이 2배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지금 사용 중인 에어팟 프로를 계속해서 잘 사용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애플워치 6를 봤는데요. 이렇게 이 아이패드를 통해서 이 시계나 시계줄을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과 컬러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게 해주고요. 만약에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직원이 직접 그 자리에서 그 세팅 그대로 만들어주고 또 착용도 해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는 지금 애플워치 3 나이키 에디션을 잘 쓰고 있긴 한데 이 애플워치 6에서 탐나는 기능이 바로 이 혈중 산소와 이 심전도 체크 기능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아쉽게 시연 제품 중에는 혈중 산소와 심전도 체크 기능이 가능하도록 업데이트가 된 것이 없어서 실제로 테스트는 못 해봤습니다. 아이폰에 부착해서 사용 가능한 맥세이프 카드 지갑도 봤는데 되게 잘 떨어진다는 그런 혹평을 받는 것과는 달리 생각외로 잘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주머니가 아주 타이트한 경우를 빼고는 그렇게 뭐 쉽게 떨어지진 않겠더라고요. 하지만 이 상태 그대로 이 터치 결제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터치 결제를 하려면 이 지갑을 떼내서 반대쪽으로 찍어야 된다는 거하고 카드도 이 상태에서는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역시 카드를 뺄 때도 이거를 떼내어서 반대쪽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카드를 밀어서 이 카드를 빼야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해서 그렇게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이
애플 아케이드라는 게임 구독 서비스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요금은 한 달에 6,000원 정도고 첫 한 달은 무료로 시연을 해볼 수 있고, 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아케이드라는 섹션에 있는 모든 게임을 무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 기기와 연결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컨트롤러도 따로 팔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직접 한번 해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애플 매장 입구 정면에서는 이 아이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강좌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강좌에 참석하려고 하면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다양한 액세서리들도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었고 구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방문 후에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요. 진짜 멘탈을 안 잡았으면 한 200만 원 정도 지르고 나왔을 듯 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애플 제품에는 뭔가 진짜 특별한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져보면 진짜 적극적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아이폰 생태계로 넘어올 수는 있어도 이 아이폰 생태계를 이용하다가 다른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듯해요. 저도 처음에는 삼성 갤럭시를 쓰다가 아이폰 6S를 처음 쓰기 시작하면서 아이패드, 에어팟, 애플워치로 계속 이 확장을 당하는 중입니다. 아마 대부분 이 애플 사용자들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매장에서는 직원들이 거의 맨투맨으로 구매 상담까지 해주니까 점점 더 혹하기 시작합니다. 애플의 상술 정말 인정할 만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애플은 확실히 프리미엄 소비재 기업 플러스 앱스토어 수수료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 실적이 성장해 나갈 것 같은데요. 이 애플 주가가 당시로서는 혁신이었던 아이폰의 출시와 함께 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엄청난 급상승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아이클라우드라든지 애플 뮤직, 애플 TV 등 이 온라인 플랫폼 쪽에서 글로벌로 확장을 해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애플 기기는 사용해도 아직 애플의 온라인 플랫폼은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확장을 해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 애플 주가는 이 최근 10년 동안 보여줬던 급상승보다는 앞으로는 완만한 상승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플 고객으로서 판매에 이처럼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이는 만큼 AS도 좀 적극적으로 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업데이트 받아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펜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